수술을 잘못 누르면 어떡하노? 아, 멍청해. 아. 엄마. 영희야. 아빠 수술은 잘 끝났나? 잘 끝났단다. 다행히 전이도 안 됐고 회복만 잘하면 된단다. 걱정 많았지?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고생이 많네. 나는 일한다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엄마만 있으면 됐지. 엄마. 내 오늘 적금 만기됐거든. 내일 중으로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거 아빠 병원비에 보태서 써리. 네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내 이번에 폰 새로 하면서 그 엄마 계좌번호 적어둔 것까지 다 날아갔거든. 나중에 문자로 계좌번호 좀 보내줘. 알겠다. 그리고 고맙다, 딸. 내가 주말에 병원으로 갈게. 역시 딸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만기된 돈 로이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됐다고 했지? 엄마한테 빨리 보내줘야겠다. 보자. 이 부장은 왜 또 전화 줄이고? 예, 부장님. 저 잠시 볼일 좀 보러 나왔습니다. 그 서류는 내일 오전 중으로 달라고 하셔서 제가 마무리 중입니다. 네네. 예? 오늘 오후로 회의가 바뀌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연락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뭐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누가 보냈지? 모르는 사람인데. 돈이 잘못 간 건가요? 이게 웬 떡이고, 빨리 찾아야겠다. 우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친구야, 뭐하노? 야, 할 일 없으니까 빨리 티 나온나? 이 형님이 오늘 술 한잔 그하게 쏜다. 알았다. 저걸 저렇게 써도 되나요? 엄마, 그 1,000만 원 들어왔지? 내가 아침에 보내놓고 전화한다는 게 부장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안 들어왔는데. 근데 오전 10시쯤에 보냈는데. 엄마, 확인해봐봐. 잠시만. 영희야, 안 들어왔다. 제대로 보내는 거 어떡해요. 내 그 엄마가 문자로 보낸 계좌로 보냈는데. 엄마, 내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뭐지? 전화를 받으시면서 허겁지겁 하는 바람에 사가 아니라 3으로 잘못 보냈네. 어떡해. 진짜 미치겠네. 현금 입금을 잘못하셨다고요? 네, 저희 엄마 계좌가 아니고 여기로 잘못 보냈습니다. 저희 아빠 병원비라서 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적어주신 계좌 주인분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려봤는데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해, 아빠 병원비인데. 네, 이
이 사연을 보는 제가 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박영희 씨가 잘못 보낸 돈 1,000만 원 아버지 병원비인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적금 만기가 돼서 탄 돈이지 않습니까? 예. 아, 굉장히 좀 빨리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아버지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 중 번호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요. 이후 잘못 입금된 것을 안 박영희 씨는 은행에 찾아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박영희 씨가 잘못 보낸 계좌번호 명의자인 한량 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한량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은행은 한량 씨가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도 계좌 이체할 때 돈을 잘못 보내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계좌번호 딱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상황이 난감하게 됐는데 이미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영희 씨가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박영희 씨처럼 송금인의 착오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 즉 잘못 입금된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착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 영희 씨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을 한 건데 이게 송금받은 돈에 대한 권리자가 누군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에는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은행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수취인 한량 씨가 됩니다. 따라서 박영희 씨가 은행에 착오 송금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은행은 돈을 돌려주거나 송금을 취소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박영희 씨가 은행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된 권리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인데 이런 박영희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돌려받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가장 먼저 박영희 씨는 은행을 통해 한량 씨에게 연락해 임의로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지만 드라마상으로 보면 한량 씨는 이미 돈을 인출해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의뢰인인 박영희 씨는 수취인 한량 씨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고 잘못 송금한 상황인데도 송금받은 한량 씨가 은행에 1,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박영희 씨는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영희 씨는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 사례와 같이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만다행입니다, 그거는. 예. 네,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은행으로부터 한량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피고 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수취인 한량 씨의 주소 등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네, 부당이득 소송 제기 시 인출 방지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대비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적으로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네요. 자, 만약에 이미 한량 씨의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거나 압류된 계좌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한량 씨의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잔고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이익을 얻었다면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네. 아,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니까 이익은 결국 한량 씨가 받은 게 되네요. 그럼 이 한량 씨 계좌가 압류된 계좌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한량 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박영희 씨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차고 송금된 1,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이후에 계좌를 압류하고 기존의 압류 채권자와 각자의 채권 비율로 안분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야. 자, 이게 소송하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참 많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희 씨 혼자 소송을 또 진행해서 승소를 하고 집행하는 절차까지 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겠어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희 씨와 같은 차고 송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 자체 반환 절차를 먼저 거쳐도 이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그래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차고 송금액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말씀하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잘못 송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수 금액 중에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차고 송금자에게 회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회수 금액의 96%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네. 야, 그래도 누가 대신 받아준다니까 그건 참만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박영희 씨처럼 착오로 계좌번호를 착오해서 송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차고 송금 및 미반환액이 크게 늘어나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고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차고 송금액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금액이 1조가 넘는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네.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송금 금액이 소액이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번거롭고 실익이 적은 경우 또는 수취인이 이미 소비해버려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계좌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네, 송금할 때는 정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송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돈일 거고 자진해서 돌려주면 이게 참 좋을 그게 텐데 제일 좋죠. 아, 드라마 사례처럼 한량 씨는 이게 웬 떡이야 라면서 써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는 처벌은 할 수는 없나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돈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인 한량 씨와 송금인 박영희 씨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예금주 한량 씨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량 씨가 차고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한량 씨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 횡령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남의 돈을 인출해 소비하며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잘못 송금된 돈은 찾아 쓰지 말고 은행을 통해 반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좌번호, 예금주, 그리고 송금액 꼭 확인,
또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영희 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받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량 씨를 고소해 자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 상심 마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